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형석 교수님, 그러면 참 우리 알아주시는 분이죠. 그죠? 참 올해 연세가 101세가 102세인가 되시다고 그러는데, 김형석 교수님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분, 변호사가 나타난 걸 보고, 야, 정말 참 세상 살기 어렵구나. 정말 세상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이구나.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깎아내려야 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감싸야 되고, 거기에는 인격도, 경력도, 어른도, 애도 없고, 참 이런 세상을 보면서 김형석 교수도, 이제 물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만은 은퇴를 하셨으니까, 김형석 교수도 욕을 얻어먹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나라를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정말 뭔가를 생각하는 우리 보수 진영들 좀 합해고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거 좀 많이 올려주시면은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직급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측에 정말 진리를 위해서 외치는 분들 거 보시거든. 그저 구독, 알림, 좋아요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정철성 변호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분 제가 법조계는 잘 모르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정철성 변호사라는 분이 정부를 비판한 문재인 정부, 아마 이분은 문재인 쪽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원로 철학자 김형석 교수, 신문에는 101세로 나와 있네요. 101살 되신 교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서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정신이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 현상이라면 딱한 일이다. 참, 정철 변호사가 올해 51세니까 거의 나이로 따지면 따블 정도 되는데, 할아버지 뻘 되는데,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죠? 쉽게 말하면은, 김형석 교수는 이제 노망난 노인 아니냐. 이런 정도로 폄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김철성 변호사 뭐라 그러냐. 김형석 교수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60여 년간 반민주를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이리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4.19 때는 교수혁명, 교수 시위를 주도했고, 또 자기 둘째 딸이 반박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둘째 딸 되신다는 그분도 70 노인인가 80 노인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분이 정철성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점잖게 반박 성명을 올리면서 어떤 걸 지독하느냐. 옛날에 정말 형사들이 이빠른 소리 한다고, 자기 아버지 김형석 교수님을 이빠른 소리 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해가 오면은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다. 입을 다무는 분이 아니고 이빠른 소리를 바로 한 분이에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60여 년간 반민주를 비판한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정말 기가 막힐 의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군장성 출신들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력과 별값이 S값이 됐다. 아시겠죠? 별값이 X값이 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당 초선 의원이 육선 국회의장을 아예 GSGG, 나 처음에 GSGG 이게 뭔가를 알았어요. G, 개. 그죠? S는 무슨 새끼 할 때 S. 끼는 쌍기요. 그죠? 개, 새, 뭐 알겠죠?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당 의원에게 야, 어디서 지금 감히 이런 식으로. 탈북민 의원은 변절자의 바락이다. 탈북민이 변절자입니까? 정말 참 아무리 입이 자기에게 붙어 있지만은 참. 그리고 공무원들에게서 X자식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따져보면 조금 자제를 하면 될 건데 무슨 자랑인지 정철성 변호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걸 이제 오늘 이런 소리를 하고 나니까 하루 사이에 SNS 소셜미디어 팔로워만 300명 이상 늘어났다 또 자랑을 해. 정말 이걸 보면서 정말 또 자기 그 경력에 보니까 독립운동가 윤기섭의 외손자라고 그 정철성 씨의 그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윤기섭 씨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프로필을 보니까 1959년에서 1887년까지 사셨더라고요. 그러면 72세 때 별세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분이 72세까지 살았으면 올해 제법 그죠? 장수하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정철성 변호사님, 참 배웠다는 분이 그죠? 외할아버지가 72세까지 산 거는, 이거는 아주 청년으로 산 겁니까? 정말 노망된 노인으로 산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는 정철성 변호사에게 김형석 명예교수의 둘째 딸이라고 그러네요. 뭐라고 또 반박으로 SNS에 올렸느냐. 저의 아버님 글이나 강연 인터뷰에 대해 어떤 비판이나 시비는 당연하다. 당연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인신공격은 말아달라. 임신공격은 말아달라고 점잖게 꾸짖는 글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우리 SNS에 따르면 자신을 김 교수의 둘째 딸로 나도 70이 넘은 노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저의 아버님은 김일성도 만났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생각은 뼛속 깊이 박혀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남한에서 힘들게 산 38선 딸아지들의 삶을요. 38 딸아지들의 삶을 과연 부귀영화를 누리고 김일성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아버님 인터뷰 내용이 좀 심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너그러운 일해를 바라는 딸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 그러면서 둘째 딸 되시는 분은 여러 정권이 지나면서 저는 보아봤다. 아버님이 저녁 퇴근하실 때에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님을 연행해 가시는 것 한두 번 겪지 않았다. 여러 번 겪었다 말이야. 아버님을 연행해 가시는 것 한두 번 겪지 않았다면서 어떤 때는 잡혀가시고서는 3일 만에 집에 오신 적도 있었다. 정권에 불리한 강연을 하신 탓이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가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정부 말도 안 하고 그렇다 하는 데 대해서 그 나이가 되도록 조용히 늙어서 운운한 것은 잘못 안 것이라고 정 변호사에게 일침을 겼다. 형사들이 기다려가지고 잡아갈 정도로 이빨을 소리 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저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뭐 이제는 살 나이보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자꾸 다가오는 나이가 된 그런 노인에 속하는데 장수가 죄냐 이 말이에요. 오래 사는 것. 장수가 죄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장수가 죄냐? 응? 오래 산다는 게 죄냐? 근데 성경에서는 장수를 죄를 안 보고 축복으로 봅니다. 그게 성경에 일관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들이 거의 1000살 가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성경에 최고 많이 오래 산 분이 머두셀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969세를 살았어요. 거의 1000년이죠, 그죠? 969세를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 홍수,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감해져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1000년 가까이 살던 뭐 몇백 년이 내서 800년, 900년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홍수 심판의 형벌을 받은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수명이 언제나 120세로 보죠, 그죠? 근데 지금도 120세는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아마 과학이 발달해가 120세 정도 나이를 살고 과학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과학이면 최고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는 그런 때면은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걸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더더구나 연세 많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복이라면서 우리 보고 당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바로 10계명이죠.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그죠? 액기서 중에 액기서인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부모를 무시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가 오래 살고 싶어? 그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들 중에서 혹시 보시거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래 살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여러분들이야 뭐 장수하는데 그죠? 뭐 오래 산다고 그러면은 태도 먹고 뭐도 먹고 뭐 하는 분들 아닙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럼 오래 삽니다. 그러면서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백발 머리 연세가 들면 머리가 휘지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의롭게 산 사람이 오래 살고 그렇다는 것이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랍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주님 말씀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 옳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네 하는 일이 만사 형통이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 말이야. 뭐 장수하는 약 먹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사화복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돼요. 전부 다 성경에 보면 부모들을 이 부모는 물론 딱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연배처럼 연세 때처럼 그렇게 어르신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내나 좀 부모만 공개하고 남의 부모는 내버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인간성이 넘칠 때는 우리 어릴 때마다 시골에 그죠? 친구들의 부모님 친부모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친구 부모님들도 똑 친자식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넘어져 가니까 종말이 가까워져 가니까 지금 부모 알기를 뭐 개떡같이 알아. 그래서 토인비 교수도,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교수, 노벨상까지 수상한 토인비 교수 있죠.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감탄한 게 뭡니까? 대가족제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가족제도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해도 좋은데 대가족제도만은 절대 변하지 말아라.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가족제도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 폄하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폄하하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나이 많다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노인 폐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는 노인이 뭡니까? 내일의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이 들면 별 수 없습니다. 세월 앞에 항우 장사 없다고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됩니다. 응? 노인들에게는 뭡니까? 노인들에게는 젊은이가 어제의 내 모습이에요. 어제의 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노인과 젊은이가 찌지고 볶고 싸울 게 뭐 있습니까? 토인비 교수는 제발 대가족 제도,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없애고 대가족 제도가 한 가족에 어울려 사는 이 제도 정말 이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심심담보를 했는데, 응? 젊은이들 노인들 보고 새끼들이 뭘 안다고. 이마야 뭐 새똥도 안 벗겨진 놈들이. 그래서도 안 되고. 젊은이는 노인을 보고 꼰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복받아 사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게 인간의 도리다 이 말이야. 개, 돼지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도리예요. 그리고 이 인간의 도리를 지킴으로 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자녀가 있고 이렇게 이어감으로 해서 사회가 존재하고 국가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인간의, 그죠? 성경에서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가령 만나는 분들이나 이런 젊은이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가장 고마운 분,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만큼 고마운 분이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 똥오줌 치우고, 냄새는 똥 치우고, 오줌 치우고, 때때로 투정 부려도 밥 먹이고, 제때 옷 입히고, 누가 그러겠어요? 허리를 졸라매면서 대학 공부시키고, 누가 그러겠어요? 부모님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분,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냐? 배필입니다. 남자에게는 아내고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참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귀해요. 가장 귀한 사람이 내 부인이더라고. 그리고 가장 예쁜 사람은 누구냐? 가장 예쁜 사람은 내 자녀예요. 그래서 옛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자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자녀는 가장 고마운 분이 부모가 될 거고, 이 부모들은 배필의 중요성을 알 거고, 그럼 이 부모들은 내 자식이 너무너무 예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가족 제도가 이어져 가야 된다고 토인비는 미리 내다봤던 거예요. 근데 뭐 애놈의 똥 안 되죠. 그죠? 정말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하는 데는 내가 얼마만큼 앞장섰느냐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조금 출세했다고, 변호사 정도 되면 출세한 분이죠. 출세한 분이에요. 상류층에 상류 속하죠. 정철성 변호사님, 누구 덕에 변호사 됐어요? 예? 누구 덕에 변호사 됐어요? 가장 고마운 분, 부모 덕에 공부하고 변호사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부모 뻘되는 김면석 교수를 보고 뭐 어째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니까지 노망기 든 영감을 하잖아, 뭐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김면석 교수가 인간 51살, 2살 거의 나중에 하나 까불지 마라, 새까만 새끼가, 이런 뭐라고 그럴 겁니까? 김면석 교수님은 점잖은 분이니까 지처럼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다만은,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김행석 교수를 욕을 할 정도면, 물론 김행석 교수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김행석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 그 재직하실 때 우리 그 60년대 학교 다닐 때 도강도 해보고, 어떤 분인가 도강도 해봤고요. 김행석 교수님 책도 많이 읽어봤고, 강연도 많이 들어봤고, 그런 면에서는 김행석 교수님 잘 압니다. 이런 교수님이 욕을 얻어먹어야 될 정도면은, 모르면은 몰라도 정철성 변호사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김행석 교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은 저 같은 이런 목사는 어떨까요? 김행석 교수를 보고 욕을 해야 될 정도라면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조국이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진영을 떠나서 우리 양심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니까 무조건 죽이고, 이게 아니고, 그런 더러운 인간짓 좀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는 김행석 교수를 내가 나무랄 정도면은 나는 뭘까요? 물론 김면석 교수라고 완견무결하다 그런 건 저는 절대 아닙니다. 김면석 교수도 흠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흠은 서로 덮어가고, 흠은 고칠 거는 고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대해 일해야 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대판인지 진영을 딱 갈라가, 내 진영은 무슨 짓을 해도 옳고 내 진영은 무슨 짓을 해도 그는 틀려먹었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됩니까?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 정말 우리 나이가 좀 어떻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이 많은 분 내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내 부모예요. 그렇다면 김혜수 교수 같은 거는 우리가 있게 하도록 그 많은 대학생들을 가르쳐 갈 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리고 내 배필이 가장 귀합니다. 물론 부부간에 뭐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내 배필도 버리고 딴 여자 얻어가지고 뭐 빌 수 있을, 그 여자는 빌 수 있을 줄 압니까? 그 짓들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자녀만큼 예쁜 사람 없어요. 내 자녀고 예쁜 사람 없어요. 좀 웃어져야지만은 우리 딸은 시집 갔는데
지금도 뭐 바쁘고 하니까 자주 못 만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요. 지금도 아빠야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하면서 그리 노래. 그래서 예뻐 죽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은 나는 뭐 가서 나니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응? 시집간게 아빠 뭐 무릎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시집간 딸이라도요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 하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 지금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면 저는 그럽니다. 누구야? 이름도 안 부려요. 새끼야. 저는 그럽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 깜짝 놀래요. 딸한테 전화 오는데 새끼야가 뭡니까? 그죠? 욕아닙니까? 보통 듣기로는. 근데 이게 욕이 아니고 우리 어릴 때부터 말 옹얼옹얼 하고 뭐 할 때부터 그죠? 붕둥이도 아이고 우리 새끼가 그러죠. 그죠? 그게 지금까지도 나와가지고 그만 오면은 새끼가 그렇게 전화받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쁜 게 자녀예요. 이런 예쁜 자녀의 길러준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부모예요. 부모 빨 때는 뭐 어째요? 좀 머리에 먹물 들어갔다 그러지 맙시다 그래.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아니고 성경적으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어른들이 잘못을 무조건 묻어두라 이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소크라테스의 말씀처럼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이러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건데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김현수 교수도 욕을 얻어먹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자세가 뭔가 참 정말 머리를 망치로 펑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명제로 다가와서 오늘 이렇게 업로드를 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